아, 또 오랜만에.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 노느라. 너무 노느라. 뭐, 유튜브에서 제가, 어, 처음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일단은, 아, 일단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40년에, 40년에, 한 50년 된 아파트인가? 40 몇 년 된 아파트에서만 줄고 살다가, 어,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사 온 지 한 일주일? 그 사이에 또 해외에서 한 달 놀다가 노느라 또 주식도 주식도 내팽겨치고. 실은 제가 그 사이에 뭐 모임 같은 것도 하게 됐어요. 모임 같은 거 처음으로 주식을 주제로 하는, 아 경제 공부하는 스터디 말고, 경제 공부하는 스터디는 제가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스터디 말고 어, 주식을 조금 규모 있게 하는 분들하고 이제 모임도 새로 하게 됐는데, 뭐 기준이 10억? 음, 10억 이상, 10억 이상 운영을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조건. 그런 조건의 모임? 근데 거기서 거의 제가 거의 막내 느낌? 밑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35 친구인데, 그 친구 말고는 제가 막내뻘인 걸로. 거의 계속 막내였죠. 그분이 안 나오다가 이제 음, 저번 주에 처음 뵈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아직 이사를 했지만 TV도 없고 식탁도 없고. 정리가 좀 없어요. 쇼파가 어제 들어왔나? 맞아요. 어, 노느라고 제가 좋아하는 주식 얘기도 안 하고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음,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짧게 짧게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조금 더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저 역시도 기록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어떤 수익률을 어떻게 냈는지, 그리고 제 계좌의 특징이 있어요. 제 계좌의 특징이, 음, 거래세와 수수료가 아마 어, 최저일 거예요. 최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지? 10억을 벌었다. 그럼 보통 소득세로 보통 한 30% 이상은 내잖아요. 그죠? 어, 보통 주식하신 분들, 단타,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10억 벌었다 하면 세금을 엄청 아, 많이 내요. 그, 그치, 그치. 하도 거래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전에 제가 알기로 남석한 선생님 같은 경우가 20억 수익 내는데 세금을 한 뭐 10몇 억 뭐 이렇게 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계좌의 특징은 1%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1억 벌었으면 얼마냐? 100만 원? 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주식 시작한 이래로 거의 제가 계좌 메인 계좌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1%인 것 같아요. 1%. 거의 매수 매도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 거의 저의 직업을 전업 투자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요? 왜냐면 매수 매도를 지금도 거의 안 해요. 거의 포트를 조정하는 거는 왼쪽에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 정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거를 지금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은 그런 투자가 저는 제 성격에 맞는 거. 투자를 막 자주 해서 먹었다 잃었다 먹었다 잃었다 하는 게 에너지 쓴 거 대비 음, 마음 편하게 그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 계좌 혹은 제 종목 얘기할 때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 음, 주식을 좀 오래 하면 여기서 한 10몇 프로, 20% 정도 빠질 수 있겠네. 같은 게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고수분들은 거기서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여기서 또 적당히, 이제, 저는 이제 이쁜 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쁜 조정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0% 정도 빠지면 적당히 또 다시 또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해서 주식 비중을, 주식 수를 늘리는 전략? 근데 저는 그것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거를 신경을 또 써야 돼요. 신경, 신경. 그런 신경조차도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뭐, 더 좋은 데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더 재밌는 곳에 가서 애기랑 논다거나, 뭐 그런 거에 집중을 하지. 제가 되게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모임을 하면서 관심도 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진짜 내가 특이하구나. 그 모임의 자산 규모에 이게 순서로 이제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주식하신 분들은 그냥 돈을 많이 번 분이 되게, 되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 규모로. 저분이 뭐 그 형님이 뭐 130억이다. 130억. 그냥, 그냥 그분이 하는 말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뵙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단은 세금이 진짜 적게, 거래세도 적게, 수수료도 제일 적게 낸 계좌가 아닌가. 그러면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방식, 스타일의 투자 방법 이런 거 얘기하고 요즘 또 그 전략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형, 형, 그만 좀 여행 계획. 아, 웃기고, 아니, 나온다. 찍히네, 이런 게. 응. 그림자 같은 게 찍히네. 일단, 어, 뭘 얘기해 주지? 한미. CSI? CIS? 제가, 어, 기본적으로 저는 메가트렌드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메가트렌드. 그러니까 딱 지금도, 음, 요즘 말하는 흔히 뭐,
저퍼주? 음. 안 해요, 안 해요. 가 엄청 떴었지. 뭐 지금도 더 뜰 수도 있고 뭐 한데 일단 저는 안 건드려요 그런 걸. 안 건드리고 어, 지금 제 포트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어, 아주 제로였다가 맞아. 거의 지금은 거의 99% 반도체로 된 게 작년 6월에서 7월 그때예요. 그때 2차 전지를 그때는 또 한 90% 이상 음. 2차 전지 갖고 있다가 다 팔았어요. 2차 전지를 비중 있게 들어가서 끌고 온 건 2018년, 19년? 그러니까 거의 포트의 대부분이 그때는 또 2차 전지였으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최소한 4년 정도는 2차 전지 내에서 논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게 메가 트렌드라고 봤으니까. 그리고 작년 6, 7월 달에 완벽히 다 손을 털고 나온 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매도 타이밍이었어요, 그때는. 뭐, 왜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차 전지를 먹을 수 있는 상방보다 반도체를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상방의 포지션이 더 너무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HBM도 없었고, AI도 없었어요. 작년 6, 7월 달만 해도, 뭐, 계속 반도체 빠지고, 뭐, 악재만 보이는, 그래서 막, 반도체가 조롱당하던. 그때 아마 마지막, 삼성 영업이익 나오고. 어, 그리고 계속 빠지는, D램 계속 빠지는 것처럼 영원히 빠질 것 같아. 보통 한 1년 내내 빠지고, 그리고 계속, 이제는 가겠지 했는데 계속 반도체가 그, 계속 빠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정도 심리면 좀 얼추 이제 제가 흥분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다, 남들이 다 피바다 같이 느껴질 때. 물론 6, 7월 달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한 달 더 갔어요, 한 달. 8월 달인가 9월 달 매수 쳤으니까. 그거 안 먹어도 저는 오케이. 왜냐면 제가 이제 주식할 때 항상 되뇌이는 게 있어요. 무조건 쉬운 게임 하는 거, 쉬운 게임. 쉬운 게임 하는 거예요. 작년 6, 7월 달에 2차 전지로 마지막 그걸 더, 그 상방에서 더 가는 게, 먹는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때는. 제가 그 전까지 4년을 끌고 왔지만, 음,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것보단 반도체로 타 옮겨놓고 반도체에서 노는 게 더 확률적으로 안전한 느낌? 물론 재미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6, 7월 달에서 더 빠졌어요. 한 3개월?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산 가격에서도. 아닌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 왜냐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은퇴 준비를 다 머릿속을 구체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2차 전지를 저희 선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에코프로비엠을. 네, 사라고. 사라고. 지금도, 제 종목은 그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니까.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저는 매수 매도를 자주는 안 하지만, 메가 트렌드 안에서 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6, 7월? 지금이 2월인가? 2월이죠, 그죠? 6개월? 말이지. 6개월 만에 저는, 와,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세상이. 갑자기 HBM이 생기고, 갑자기 AI, 어마어마한 자금이 전 세계에서 막 몰아가고, 사실
이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걸 예측하고 반도체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음, 반도체가 턴을 할 때는요. 매수 기회를 되게 오래 줘요, 사실은. 6, 7월 달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더 좋은 타이밍은 8, 9월 달이었고 뭐 10월 달이었고 심지어는 제가 2월 3일 날 갔나? 뭐 여행을? 1월, 1월 1월 초에 초에. 갔는데 1월 초에서 2월 초까지 계속 맞아. 떨어졌어요. 계속. 반도체가. 제가 여행 가는 날이 고점이고 한 달 내내.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신고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래서 이게 역으로 잘못 걸리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어, 뭐 반도체 뭐 피크아웃 아니야? 뭐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니야? 저는 택도 없어요. 아직. 제가 느끼기엔 2018년도 19년도 2차 전지 전기차 노이즈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된다 안 된다부터 해서 수소냐 아니냐 뭐 중국 전기차 LFP가 된다. 노이즈가 너무 많았다고. 근데 노이즈가 많았지만 음,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 메가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금액이 많이 투하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유럽이면 유럽, 뭐 미국이면 미국, 전 세계가 그 한 섹터에 동시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 동시에. 그때도 사실은 그런 건 있었어요. 유럽에서 투자를 막 하다가 포기를 했죠, 중간에. 보쉬 뭐 이런 배터리 하겠다고. 다이슨도 음, 맞아. 전기차 하겠다고. 중간에 다 포기했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미 늦었고 그 당시에. 하지만 그때도 노이즈가 있었어요. 완성차가 배터리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쓸 거 배터리 하면 맞아. LG 거 안 자기들이 쓰겠지? 만들겠다고. 어? 그 사람들도 뭐 돈 많은데. 그러면 막 근데 이제 안 중간에 되겠다. 지금 반도체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 7월 달에 제가 반도체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어, 경기의 저점이었어요. 그때가. 그 한국 수출입 동향 YOY 그 표를 보면 그때가 아주 최바닥일 때예요. 작년 6, 7월 달이.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심리 센티도 엄청 깨져 있는 상태. 사실 그럴 때 되게 흥분하거든요, 제가. 남들 다 깨져 있을 때. 사실 2차 전지는 이미 특정 유튜버 선생님이 막 난리쳐서 어, 흔히 말하는 되게 조급한 분들 그리고 투자 경험이 없지만 돈에 대한 탐욕이 아주 센 그런 주주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2차 전지는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반등을 세게 줘도 안 건드려요. 뭐 바닥에서 30%든 20%는 올라와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작년 6, 7월 달부터 저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제 인스타에도 똑같이. 2차 전지는 안 건드린다, 이제. 신고가를 칠 일도 없지만 신고가를 쳐도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이제 반도체니까. 4년 넘게 2차 전지에 사막 놀았지만, 2차 전지가 이제 끝이야라고 저는 거의 확신?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제 눈에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라고 보이죠. 왜냐면 반도체 주식이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못 담았어요. 제 기준에.
자른 줄 알았어. 뭔가 더 담을 수 있는 여력의 사람들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는 기업 분석이라기보다는 6,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건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두 종목을 좀 강조, 특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동진을 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은 음, 이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막혀 있는. 하지만 어, 반도체 업탄 나오면 최소한 한 배, 10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래서 1년 딱 지켜보시라. 그렇게 해서 저희 실장님은 딱 두 종목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랑 동진세미캠. 뭐 다른 민지쌤이나 이런 분은 동진세미캠이 더 많은 것 같고, 막내 선생님은 스스로 공부해서 아무튼 반도체 많이 산 것 같아요.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다 반도체고 저도 반도체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냥 거의 어디 여행 갈까? 뭐 무슨 TV 살까? 쇼파는 어떻게 고를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전에 제 치과 병원 가서 이제 지금 인수한 원장님들 얼굴 보고 병원이 더 잘 돼. 더 잘 돼. 그치.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확실히 두 분이서 하시니까 환자도 더 많이 늘고 기계도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저번 주가 갔는데 남자 선생님이 원장님이 아유 몸이 힘들다고 나올 때 호응 2번 해줬어요. 환자들 보는 데서 5년 저 원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환자들 보느라고 얘기 한 3분 5분 했나? 근데 너무 오래 진료하셔가지고 그냥 기다리다 그냥 나왔지. 근데 5년 2분이서 버시니까 5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또 기회가 있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왔죠. 그래서 어 제가 화면 보고. 화면 공 그거 전체 뜨는 거. 진짜? 어, 어, 그러면 매수를 시작했네요, 제가. 근데 사실 그 전에 반도체 공부는 계속 했었어요, 했었지. 계속. 뭘 살지, 언제 살지를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때. 요즘은 그래서 공부할 게 별로 없어. 요즘은, 그때는, 뭘 들어갈지, 막 이런 걸 되게 힘취해서 공부했었는데, 음, 요즘은 그냥 노는 것 같아요, 노는 거. 음, 매크로도 요즘은 좀 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때 아마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6월 8일 날 여기 나오네. 이거 보여도 되나 이런 거. 그래서 조금씩 계속 분할을 합니다. 분할. 이게 계속 샀네. 3만 원. 7월 19일. 계속 삽니다. 7월 달에 4번. 6월 달에 4번. 6, 7월 달 계속 분할해서 계속 사죠. 그죠? 9월 달에도 샀네. 4만 원대에서 또 사는 거. 그리고서 5만 원대에서 또 사고 11월 달에 또 샀네. 중간에 한 번 아주 소량 팔았습니다. 아주 소량. 아주 소량 팔고 다시 밑에서 다시 샀죠. 그죠? 더 많이 샀네. 제 전략이 아마 6, 7월 달 들어가서 하반기 내내 산 것 같아요. 하반기 내내.
네, 사고 안 사죠 이제는. 더 이상 안 사요. 제 제가 지금 제 평단이 한 100%인 것 같아요. 그죠? 수익률 100%니까 35,000원? 뭐 4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타기라고 하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산 거예요, 사실. 이 주도주 개념인데 예전에 주식하신 분들은 이제 방태풍이라고 방산, 태양광, 조선, 아니 방태풍 풍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안 건드려서 심지어 방태풍이 갈 때도 잠깐 들었다 금방 나왔어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메가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태양광.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견제하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걸 쓴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살아남은 건 방산만 살아남았어요, 사실. 방산은 이제 구조적으로 그 실적이 나와줬고 반대로 태양광은 실적이 깨졌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근데 안 건드렸어요. 그때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는 건드려도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아주 거액을 지금이야 하고 딱 들어가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태풍이든 뭐 이런 게 이 저한테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괜히 건드려서 또 물리고 하면 또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는 광태풍 같은 느낌이면 반도체가 아마 이렇게 불타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제 성격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어,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비중이 됐죠. 한미가 저한테는. 음, 그리고 동진도 똑같아요. 동진도 다 6, 7월 달에 사서 물렸을 거예요. 한 2, 30, 20% 물렸다가 저는 선생님들한테 더 사라고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채우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 다 채워지면 더 이상 안 넣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 포트의 가장 큰 거는 한미다. 한미가 됐죠. 처음에는 세 종목을 동시에 같이 얻는데 비중이 더 커진 것뿐이죠. 그러면 옛날에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차전지 접근할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있지? 음. 왜 이러지? 아, 요즘 그 뭐야? 엄청 말이 많던데. 어, 2019년도에 내가 처음 매수했구나, CIS. 아닌가? 맞네. 2018년도에 처음 매수했구나. 아,
이 당시에는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음, 이건 되는 게임이다. 그리고, 어, 몇 년도? 이때 2018년도 3월에 처음 들어갔네요. 2018년도 3월 26일 날 첫 매수. 첫 매수하고 계속 분할해 샀는데 그때는 제가 주식이 한 자리씩? 한 자리수? 한 자리수 정도 자리수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3억? 3억 정도를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분할했습니다, 그때. 3, 4월 달 분할해서도. 그때가 아마 2,000원대 초반이네요. 2,000원, 2,200원, 2,300원. 그리고 더 가죠. 더 갑니다. 2018년도니까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이고, 음, 제가, 제가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인데, 제가 그때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변동성을, 이겨야 돼요. 변동성을. 변동성을 이기는 게 사실은 본질인데,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2,200원대 샀지만, 그게 한 두세 달 만에 3,200원으로 가요. 그러면 수익률이 한 50% 났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왜냐면 그때 로직은 뭐냐면, 대장주가 나타날 거야. 대장주가. 아마 그때 삼성 SDI 뭐 이런 거가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나중에 에코프로빔, LNF가 먼저 맞아. 나타났고, 뭐 이랬을 때요. 저는 그걸 1차 때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CIS에 대한 기업 분석을 끝내고, 음, 본질적으로 이거는 전고체 관련된 회사인데, 진짜 전고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기업은 아니야. 다만, 전고체 하면 그 당시에는 CIS가 거의 한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HBM 하면은 종목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뭐, 이게 여러 가지 종목이 많고. 테마를 타면, 테마에 너무 엮인 애들이 많으면 뭐가 대장이 될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그 당시에 전고체 하면 CIS였어요. 딱 CIS. 다른 종목들은 이후에 나왔어요. 관련된 전고체 관련된 나중에 엮이는 것들은 이 당시에 전고체 하면 거의 CIS 한 종목이었고 그때는 그런 노이즈도 있었어요. 전고체가 나와버리면 리튬 전지는 안 될 거야. 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시장에서 어? 지금 리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전고체 전지 나와서 지금 다 이기는 거 아니야? 그것조차도 헷갈렸을 시기예요, 그때가. 근데 저는, 어, 천억 초반이었을 거예요. 천억 초반짜리를 갖고 계속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천억 초반으로 만들어 놓고, 어, 최소 5천억에 팔자. 이게 될 거야. 왜냐면, 메가 트렌드고,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제 자산이 그때 같이 한 자릿수가 아니라, 그때 이미 컸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 작은 기업에 투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음, 이런 작은 기업을 지금도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정도의 몇 억? 정도만 해요. 그 이상의 자금을 잘 안 넣으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을 이렇게 좀 커지다 보니까. 근데 자산이 조금 작을 때는 저는 기본적인 메가 트렌드 안에서 1,000억에서 2,000억 혹은 사실 욕심이 되게 심한 거지. 내가 1,000억대를 한 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해서 같이 얘기하는 건 제가 한 3억에서 4억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병원을 2012년도에 열었는데 2010, 16, 17년도까지 투자 규모가 1억이 안 넘어요. 2015에 내가 그걸 받았구나. 2015년 전까지. 2015, 16 전까지는 투자 규모가 1억이 안 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개원해서 이제 막 돈을 벌면 막 그걸 일으키거든요. 레버리지도 일으키고 막 투자 규모를 막 올려요. 되게 빨리 올리는데 그래도 저는 좀 1억 미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억 미만. 그리고 2차 전지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죠? 아니, 그 사이에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제가 청약이 됐었어요. 2015년도에. 지금 서울에. 푸르지오. 어디? 독산동인가? 그 옛날 우시장 있던 데였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지고 그게 6억에 내가 했을 거야. 근데 저 그거 안 했어요. 6억을 거기 넣기 싫어서. 왜냐면 내 눈에는 2차 전지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7, 18 대세 상승 뭐 부동산 막 가면서 2021년도까지 가면서 그 아파트가 한 15억 이상이 됐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막 저포주가 막 하고 내 종목은 안 가고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내 친구가 진짜 시집을 잘 갔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자기 거 먹을 타이밍을 못 먹게 만들 거예요, 아마. 지금 제 눈엔 반도체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지. 그 뭐야. 그 스시 그 무슨 그 돌아가는 스시. 회전초 맛집. 회전 초밥. 내가 먹고자 하는 회전 초밥 광어가 오고 있다니까. 그 전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먹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청약 때 별 생각 없이 넣는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또 언제 샀더라. 이 평단가가 2천 이때 초반이었으니까 계속 변동성이 되게 심했죠. 되게 심합니다. 2천 원 초반 왔을 때 또 더 샀네, 그죠? 2,200원 때 또 더 사고 더 샀죠, 그죠? 2천 초반에서 계속 더 샀다고 계속 더 사서 만든 거예요, 평단가를. 더 샀죠, 그죠? 2019년 12월까지 대충 평단가가 2천 초반이었을 거예요. 올라가죠. 그죠? 올라갑니다. 2020년 1월 4,500원까지. 그럼 대충 2천 초반에서 4,300원 넘었으니까 두 배 났죠. 그죠? 안 파는 거라고요. 물론 사고 팔고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도 아직도 멀었어. 2차 전지. 제 눈엔. 2차 전지가 아직도 멀었다고. 물론 CIS는 그때도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전고체로 막 매출을 막 3배, 4배 그럴 순 없다. 다만 다른 주도주가 가면 CIS 정도면 최소 5천억, 시총 5천억은 가겠지. 이 전략이었죠. 그죠? 근데 안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그 3억이 6억 됐을 거 아니야. 근데 2020년 3월 코로나 때 급락을 하지만 급락해도 제 평단가 근처예요. 그죠? 2,200원. 요날 3월 23일 월요일이었네. 그날 막걸리 먹었다. 최저점에서. 아,
테이터 통에서 막걸리 먹었어. 맞아, 맞아. 이때 내가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 나 은퇴 못하겠다. 근데 3년,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긴 했어. 3년, 한 2, 3년 정도 미뤄지겠다. 이때 아마 이것도 있었고, 뭐 삼성 SDI도 있었고, 이랬어요. 근데 괜찮다고. 괜찮은 거. 중요한 건 4,200원에서 더 안 샀다는 거, 그죠? 더 안 사요.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4,000원까지. 어떤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 안 파는 거. 신고가를 뚫습니다. 5월달에 뚫었네. 안 팝니다. 5,500원 뚫고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 이때부터 저는 계속 안 파는 것만 외치는 거. 안 파는 거. 뭐 해? 아니, 일하는 거 일. 일하고 사고팔고를 안 해요. 사고팔고를. 이미 매수는 여기서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여기서 거의 다 끝나 더 사진 않아요. 지금 5,500원 가도 8,000원 가죠. 그죠? 8월 달에 8,000원 갑니다.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 이때 시총이 아마 한 3,000억 됐을라나? 4,000억 됐나? 모르겠네. 2,000원 초반일 때가 뭐 1,000억, 1,500억 이랬을 테니까 뭐 4,000억 될라나? 근데 급락이 옵니다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6,000원까지 빠졌죠. 흔들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2,000 했으면 여쯤에서 털리던 거 털려. 4,000원에 털리든 5,000원에 털리든 8,000원, 8,000원에 팔고 좋아할 거라고. 6,000원까지 내려가면. 제가 그런 거에 좀 세요. 치과도 그렇게 하지만 관심이 그냥 꾹 버티는 거, 꾹 버티는 거. 청약이 됐지만 청약을 안 넣고 이거 하고 있었다고 2020년도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럴 거 아니야. 또 2021년도까지 올랐으니 막 부동산 사야 된다고. 아니야.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먹을 게 더 확실하니까. 더 많이 먹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또 3개월 7,000원, 6,000원 놀다가 9,700원 됐을 때 제가 셀이 나오고 첫 번째 셀일 거예요. 만원 찍었을 때. 이때 제가 만주를 팔았네. 12월 달이죠. 그죠? 왜 팔았냐면 그리고 팔고 바로 다시 샀죠. 그죠? 다시 사고 이때가 12월 28일 날 매도 치고 12월 24일 날 매도 친 게 왜 그랬냐면 대주주 아, 양도세 대출 입수 오빠. 때문에 그 요 근처에서 제가 불안하니까 판 거예요. 불안하니까. 요 근처에서. 대주주에 걸려서 나중에 신경 쓸 게 많아질까 봐. 그리고서 바로 다시 산 거예요. 1월 4일 날 바로 다시 샀다고. 1월 4일. 그리고서 18,000원일 때 팔았죠. 그죠? 18,000원. 어떻게 보지? 이때 팔았네, 이때.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16,700원? 이때 팔았어, 이때. 이때 팔고, 이때 얼마 팔았냐? 응. 7만 5천 주 팔았네. 그리고서, 이때 다 팔았네. 이때 거의 다 제가 이제 소각했네요. 2,100원, 2,200원에서 매수 모아온 거를 17,000원쯤에서 전량 매도를 다 쳤네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음, 시드머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17,000원 정도면 제가 생각했던 1조는 못 넘긴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진짜 기업도 1조는 걸려요. 1조는. 1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튕기던가 아니면 진짜 시세가 싸면 한 번에 가는데 저는 애초부터 맥스 1조 그러니까 5천억은 그냥 뭐 간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빨리 왔어요. 2차전지 기간이 되게 빨리 와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때는 그 두 번째 자금은 이제 그때 이제 에코 프로비엠 뭐 이런 걸로 옮겨놓고 첨보, 포스코 케미칼 그걸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걸. 에코랑 포스코 케미칼로 많이 거의 또 많이 옮겼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 그리고 제가 워낙에 이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때 다시 매수를 하긴 했어요. 이때 만 원대 근처에서 만 원, 11,000원대 이때 근처에서 단기로 만 5천원 반등 나오면 팔려고 아마 못 팔았을 거예요. 제가 이때 못 팔았어요. 2만 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기억이 나네. 이때 부산 여행 갔을 텐데. 부산 여행. 이때 부산 여행 가서 자기한테 이거 만 원쯤까지 떨어지면 재밌을 거라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냥 애정 있는 종목이지만 여기 잠깐 요날 들어가서 2020년 6월 잠깐 들어가서 이때 두 번에 다 팔고 더 이상 이제 안녕. 제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은 없는 걸로. 그리고서 9,000원까지 빠졌지만 한 번 더 건드렸구나 이때. 이때 사서 요때 한 번 팔았네. 그 되게 잘 팔았다고. 근데 아마 그 한 주 샀어 한 주. 한 주. 아, 본다고? 본다고 한 주 샀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첫 번째 지금은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그리고 반도체 종목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종목은 그 두 종목인 것 같고 그 정도? 아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빨리. 근데 너무 자기의 생각 내가 무슨 얘기 아니 그냥 혼자 너무 내가 하니까 싫은 엄청 맛있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할 건데? 뭐. 근데 너무 중구난방을 얘기한 거 아니야? 괜히 있나 종목 얘기? 일단 자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형. 일단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닙니다. 진짜 웃겨. 그냥 아주 가끔 치과 치료하는 치과 원장님 정도로 아주 가끔 가서 가족들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새로운 애플 치과 원장님이 제가 꼭 가족들 치료는 내 손으로 직접 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하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재밌는 거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지냅니다. 음, 되게 주식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막 벌리진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음, 반도체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쯤 됐을 때는 제가 아마 또 촉수를
작년 6, 7월 혹은 작년 내내 언제 반도체로 넘어갈까? 언제 반도체로 어떤 종목으로 넘어갈까를 막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종목 중에 제가 애초에 이건 아니구나 했던 거 없애고 그걸 없애서 또 다른 반도체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 그걸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안 해요. 아니, 네. 기아차? 자동차는 그래도 접어주는 안 건드리죠. 확신이 없어요. 그런 어차피 확신이 없으면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노는 거? 만약에 포트에 지금 반도체가 한 주도 없다. 그러면 전략을 저랑은 되게 다른 전략을 쓰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니까. 꼭 막 홈런 쳐서 이길 필요 없잖아요. 안타 치고 빠지고 안타 치고. 제 전략은 변동성이 이렇게 좀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그게 너무 독보적으로 제가 멘탈이 그런 쪽은 강해서 변동성. 변동성 이기는 방법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뭐가 쉬운 건지. 제 눈에는 이게 더 쉬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어떤 형님이 그분은 약간 넘버를 중요시하고 그 회계사 선생님이신데 저는 되게 그 전략 그분의 되게 섹시하다고 얘기 드리거든. 그 폭을 먹는 거예요, 폭을. 딱 내가 생각한 아주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 덜 싼 영역 그 구간 뭐 10이면 10, 20. 그 선생님은 어쨌든 전업 투자 하셔가지고 한 15년 그리고 뭐 오랜 잠실에도 뭐 아파트 있고 뭐 자산도 많이 일구셨으니까 중간에 그 모진 풍파를 다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그 전략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님은 저를 되게 특이하고 좀 신기하게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상한가 쳤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안 팔았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작년 6, 7월 달 이후로. 입술 꽉 깨물고 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희 실장님한테도 한미 입술 꽉 깨무시라고. 한번 가보시라고. 엄청 팔고 싶을 텐데. 가보시죠. 근데 상한가 치면 당연히 10%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저도. 상한가 치고 그게 어떻게 그 무거운 게 계속 가겠어요. 근데 안 팔고 더 안 사고. 안 팔고 더 안 사고. 근데 1년? 1년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가가 확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한미가 수급상으로도 물량이 개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이 워낙 많이 들어온 상태라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전 더 안 사죠. 지금 제가 설렌다고 하지만 더는 안 얼마 사요. 어, 아까 CIS 같은 종목을 더 편입하는 것 같아요. 음, 차라리 분산해서 딱 그 미들 싱글 밑으로 만들어 놓고 이미 한미는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의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장만 보는 거죠. 사실 제가 종목 얘기를 시장 얘기도 사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한 번 잠 못 잘까 봐. 음. 근데 반도체를 어느 정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면 사실은 2월 달도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볼 땐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저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하이닉스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2차 전지는 전혀 고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형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2차 전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쳐다도 안 본다. 다 끝났어. 쳐다도 안 봅니다. 아예 기간 조정이나 이런 거가 한참 더 나와요. 한참. 그냥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것 같아도 이제 다시 시작하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서 정고점을 뚫고 간다? 확률적으로. 설사 가도 사실은 관심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고른 회전 초밥의 방어회는 올 거니까. 이게 얼마나 돌아서 올지 모르겠어요. 기간적으로. 근데 대충 한 1년, 제 작년 6, 7월 달에 저희 선생님한테 1년 기다리세요 했거든요. 1년. 지금 6개월 지났네. 괜찮은 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장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의 과열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 과열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미국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과한 느낌이 더 사실 인간 지표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인간 지표들이 막 날뛰면 그때 또 미련 없이 2차 전지 내던질 겁니다. 일괄적으로 또 미련 없이. 그리고서 막 주식을 아예 안 할 때, 아예 손을 놓고 현금만 쥐고 있을 때가 또 올 거라고 봐요. 중간중간에 비트코인 신고가 다시 가고만 하나도 멘탈이 안 흔들려. 내가 밥 먹으면 그거 해서 드시는 분들 잘 드시면 돼요. 진짜 맛있게. 그런 거에만 내가 비트코인 할 걸 관심 없어. 중요한 건 내 반도체가 담겨 있는 스시는 올 거라는 거. 회전 초밥이니까. 입니다. 딴 거 먹다가 딴 데 보다가 내가 놓친다니까. 그 회전 초밥을.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잘 먹는. 그거 하나 딱 잡고 그렇게 해서 몇 번, 한 세 번? 세 번? 잡으면은 저는 10년 안에 항상 그런 기회가 온다고 보니까. 분명히 현금 쥐고 있을 때 또 기회가 또 오겠죠. 그죠? 옵니다. 그렇게 그 기회를 한 번씩 잡은 기억이 쌓이면 다음번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해, 사실은. I'm okay. I'm okay. 괜찮아. 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 특히나 남이 잘 되는 거. 남 잘, 그때가 멘탈이 제가, 제일 흔들리는 제가 거. 저희 치과를 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진짜 저는 거저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거저. 실제로 저희 세무사님은 곱하기 3 하라고 했어요. 곱하기 3. 괜찮아요. 대신에 지금 원장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을 때 그걸 되게 잘 이어서 잘 해주고 계세요. 착합니다. 착합니다. 선해요, 사람들이. 환자도 더 많아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자 원장님은 제가 뭐 그냥 항상 악수하고 하지만 남자 원장님은 제가 항상 꼭 2번 되게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저희 치과가 더 잘 되는 거를 계속 들어오거든요. 거기 그 청소하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친구라서 아, 하시나? 더 잘 되고 환자 더 많아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몸이 망가지는 순간 근데 몸이 망가져도 되게 좋죠. 처음에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원장님의 표정에서 몸이 힘들다고. 처음에 엄청 없을까 봐 되게 걱정하시. 조마조마하셨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저는 주식도 별 걱정 안 하죠. 잘. 음. 기본적으로 빨리 여기서 10% 빠지고 밑에서 또 다시 사서 올라가고 이게 되게 이득 같지만 길게 보고 계산해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이득 같아요, 저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놀이터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사고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뭘 사야 될지 또 공부해야 돼. 뭘 사야 될지 해놓으면 이제 언제 팔지? 또 언제 팔지 고민해야 돼. 그렇게 해서 부자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오늘 편집 되게 힘들 것 같으네. 네. 제가 편집은 안 하지만 오늘 네, 아, 그래서 제 옛날 시드머니 만들어준 종목 그리고 메가트렌드 주도주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 개념이고 제 계좌의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거래세는 수수료가 제가 본 거에 한 1%가 안 되는 것. 그 얘기는 너무 많은 매수매도를 할 필요도 없고 매수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한 6개월 이상 매수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하려는 노력 그리고 내 계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 아. 계좌를 12년도에 개원을 해서 그래도 4, 5년 후에 운영 금액을 늘린 거죠. 그 전까지 1억 미만으로 했었고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청약이 됐지만 그거보다 2차 전지가 더 폭발적으로 그리고 매수 매도도 쉽고 그때 그거를 갖고 아파트를 쥐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뭐 15억이 됐다. 저는 왜냐면 그 자금이 실제로 CIS 자금이 됐고 그걸로 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CIS 말고도 PNT, 상신 EDP 뭐 이런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시총 작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후에 다 PNT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 입점했죠. 워낙에 더 가기도 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사실은 되게 흥분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은 끝났네. 반도체네라고 느낀 거는 좀 됐어요. 빠지면 오히려 저는 좋은데 좋은데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 있을 때 2월달 내내 1월달 내내 빠졌을 때 좋은데 이랬던 것 같아요. 음, 반도체에서 놀다가 어느 정도 수익금이 됐든 수익률이 됐든 그런 다음에 또 미련 없이 빠질 때는 어, 각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고점이 이거 고점이다 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 차트 기술적으로든 시장 분위기로든
그때 하시면 돼요. 제가 CIS도 뭐 17,000원? 16,000 몇백 원에 전량 매도를 친 건 다른 게 먹을 게 더 컸기 때문에 또 그때도 다 매도 친 거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18, 19, 20, 3년 갖고 있었네요. 이제 연수로는 대략 3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3년을 한 종목을 이렇게 해서 매도 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집을 지어서 분양을 다 끝낸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땅을 선정하고 땅에다가 집을 져서 빌라를 만들어서 신입생 애들한테 원룸을 판 느낌? 분양 다 끝낸 느낌? 되게 후련합니다. 되게 후련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얘기했죠. 그 전에 제가 공부했던 비중은 싫진 않았지만 산업을 공부했던 거가 웹툰이었어요. 웹툰. 웹툰 산업에 대한 또 그 부분에 섹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웹툰은 돈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왜냐면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DNC 미디어라는 종목 말고는 뭐 네이버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었으니까 네이버 웹툰 다음도 없었고 어, 산업을 더 관심 있게 보다가 보면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에서 꾹 버티는 거 이제 꾹 버티는 거 그런 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형님들이나 이렇게 뵈면 근데 지금 저는 꾹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바꾸는 거, 이 반도체에서 이 반도체로만 바꾸고 적당히 지금 제가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어느 정도 후에는 다 간다고 보니까. 네, 적당히 여기서 여기 옮겨놓는 거 정도만 하고 노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아주 가끔 치료하는 치과 의사예요. 아주 가끔. 가족들만. 아주 가까운 분들만 치료하는 치과 의사. 그 주식을 좋아하는. 누가 나한테 전업 투자, 싫더라고. 그럼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치과, 아주 가끔 치료하는 치과 의사. 매일 출근 안 하는 치과 의사. 뭐 이런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말을 너무 중구난방했네. 이건가? 오른쪽 뭐지? 오른쪽 아래. 이거? 오른쪽 아래. 빨간색 거. 이거? 나가기?